자, 102, 103페이지 질문. 백이 103 없어요? 어이, 잘 푸네. 그러면은 702번 상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702번) 자, x-1 곱하기 x-3 곱하기 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7 플러스 55는 0의 모든 근의 곱, 거기 모든 근 실근의 곱이죠. 그쵸, 실근의 곱이야. 실근의 곱. 그냥 모든 근의 곱이랑 모든 실근의 곱이랑 다릅니다. 아시겠죠? 걔네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제 허근도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만약 모든 근이었다면 같을지 안 같을지는 몰라요.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를 살짝 바꿔보자면 모든 근 네, 곱을 구해라. 그러면 실은 얘는 조금 더 쉽죠. 그지? 모든 실근과 모든 근의 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근의 곱이 나왔어. 그러면은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x 4제곱에 아니지 마이너스 플러스 한번 써보자. 헷갈린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얘가 4차 방정식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그래서 지금 얘는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 4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으로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x 4제곱의 개수 몇인가요? 1이죠? xxxx 곱하면 그러면 1. 따라서 답은 1분의 상수항은 얘네들 다 곱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얘 더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곱하기 7 하면 몇이야? 105? 맞아요? 105에다가 55 더하면 몇이야? 16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다행스럽게도 답이 맞았어요. 그 말은 뭐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풀면 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1번은 모든 근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가볼게요. 얘는 모든 무슨 근? 실근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근도 나올 수 있냐면 허근도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실근과 허근이 어떤 근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이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전개해야 합니다. 그럼 전개하는 방법은 어떻게 전개해야 돼? 우리 괄호 4개가 있을 때 어떻게 전개했죠? 2개씩 묶어서 전개를 했습니다. 어떤 2개? 상수항을 더했을 때 이 4개 중에서 2개씩 짝을 이뤄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전개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7 더하면 4죠. 마이너스 1이랑 5 더하면 4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
이렇게 전개하시고요. 얘랑 얘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하나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5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가 됐으니까 공통 부분이 나왔죠. 공통 부분이 나왔으니 얘를 치환하자.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21 플러스 55 꼴 0이다. 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아까 몇이었죠? 160이었나요? 이렇게. 그쵸?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6이랑 20 아니지, 왜 6이랑 20이냐? 44 몇이냐? 뭐가 되냐? 8 20 4 5 22 안되면 인수분해 해버려. 근해 공식 x는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그러면 얘는 169고 되네. 13 플러스 마이너스 169 마이너스 160이니까 루트 9 3 이렇게 되겠네요. 16이랑 10 되는구나. 그죠? 따라서 x가 몇이다? 16 또는 10 이렇게 인수분해. 쉬운 거였네. 이렇게 인수분해 됐겠죠. 그치?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x가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4x죠? 4x 16 이항하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10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실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뭐 하면 돼?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판별식 t인데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몇이야? 4 마이너스 ac 얘는 실근이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허근인지 실근인지 확인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판별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네.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4 이렇게 돼서 얘도 0보다 커요. 그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러니까 둘 다 실근이었어요.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돼요. 허근 제외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문제가 그렇게 트랩이 없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우리 4차 방식 배웠던 거네. 모든 근의 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x 4제곱의 계수분의 상수항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틀린다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허근이었으면 두 근의 곱은 몇이었을까요? 마이너스 16이었겠죠? 얘가 만약 허근이었다면 두 근의 곱은 몇이었을까요?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런 문제보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요. 허근이 하나 껴있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쓰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상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실은 더 정확하게 풀었을 때는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104, 105페이지 질문. 713. 자, 지금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근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t는 0이다. 얘가 성립합니다. 그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봐보세요. 기억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이 마이너스 알파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대입했을 때 얘랑 같아지면 마이너스 알파를 근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 이꼴 0이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쫙 곱해버리세요. 그러면 따라서 무슨 식으로 얻어낼 수 있냐면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 이꼴 0이다. 같아졌나요? 같아졌죠? 그래서 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니은. 다 이런 식이에요.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마찬가지 근이니까 얘 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한번 대입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b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분의 b 플러스 a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에다가 알파 세제곱을 곱해볼게요. 왜 알파 세제곱을 곱하냐면 여기 a의 개수가 지금 알파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얘는 1이라서 얘를 같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알파 세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a 곱하기 알파 세제곱 여기다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여기서 알파 세제곱하면 플러스 c 알파 여기다 알파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d 이꼴 0이다. 같아졌습니까? 같아졌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근이겠죠? 그래서 기억도 맞고요. 니은도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자, 마지막 세 번째 디귿은 뭐냐면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분의 1이라고 했어요. 알파분의 1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같아지냐 라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 근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알파 세제곱분의 d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c 플러스 알파분의 b 마이너스 a는 0이야. 그럼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지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a잖아 개수가. 여기는 알파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양변에다 곱하자고요. 그럼 따라서 a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c 알파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d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같아졌습니까? 같아졌습니다. 그쵸? 따라서 기억도 정답이고요. 니은도 정답이고 디귿도 정답이죠. 다음 또 질문 716번 해보자. 자, 716번은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는 0. 자,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죠? 그치? 인수 정리.
x에다 몇을 대입하면 0이 됩니까? 1을 대입하면 0이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2k. 자, 1을 대입했을 때 0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k가 몇이다? 0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밑줄 친 것 중에 한 개의 실근. 그럼 얘가 실근이네요. 그럼 얘는 뭐를 가져야 돼? 허근. 그럼 허근을 갖는다. 그럼 뭐라고 해줘야 될까, 유한아?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돼? 같아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됩니다. 허근이니까. 그죠? 자, 따라서 뭐라고? 이 2차식에서 판별식 D가 뭐라고? 0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럼 판별식 해보자. 자, 실은 얘도 짝수기는 합니다. 그죠? 0도 짝수죠. 그래서 자, B'의 제곱. 만약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B의 제곱 하셔도 돼요. 어차피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 K는 0보다 커야죠. 근데 등호가 없는데도 뭘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봐야지. 문제를 보셔야 돼요. 문제에다가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 정수 K. 실수 K는 절대 이렇게 문제 못 냅니다. 아시겠죠? 그 정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값을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라고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지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문제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배운 건 수하 말고 수상만. 또 질문. 얘를 질문 안 한다고? 717번.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면. (717번) 자, 다 맞았으니까 질문 안 했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x 마이너스 k. 인수분해 됩니까? 얘도 되죠? x에다 몇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얘도 인수분해 되겠죠. 조립제법 이용해서.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5 k 플러스 4 마이너스 k. 자, 인수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찾았으니까 1을 대입해 주시면 1 마사 k k 0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식은 x-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 근이 뭐라고? 직각삼각형의 길이라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려줘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근은 지금 현재 얘밖에 없어. 그럼 1이 어디 있을 수 있냐면 빗변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굳이 꼭 빗변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빗변 말고
뭐일 수도 있냐면 밑변 또는 높이일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밑변이든 높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인 경우와 두 번째인 경우로 나뉘겠죠. 첫 번째, 빗변이 1일 때. 그럼 나머지 두 실근은 밑변 또는 뭐가 돼야 돼? 높이가 돼야 되겠죠. 왜?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먼저 첫 번째. 자, 2차식을 먼저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적어보고 가자.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승현아? 4. 알파 베타는 K. 여기 알고 있으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근데 얘 뭐야? 직각 삼각형이죠? 그치? 그럼 직각 삼각형이니까 뭘 이용할 수 있어?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죠. 그치? 그럼 뭐가 돼? 은채야? 공식?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그렇죠. 이게 끝났지 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몇이라고? 1이라고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있고요. 알파 베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공식이 어떻게 돼, 가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렇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4고요. 알파 베타 몇? K라고요. 그럼 K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빗변이 1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 있는데요. 얘는 여기가 뭐고요? 알파 또는 베타일 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이용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뭐와 같다? 베타의 제곱과 같겠죠? 그치? 그럼 알파 제곱 이항하면 따라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뭐야? 1이죠. 얘 합차지?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래? 4래요. 얘가 몇이라고? 4라고요.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몇이야?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값을 찾아줄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알파 베타와 관계된 식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잖아. 그럼 어떤 식이 될까, 은채야? 그렇지.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4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 몇이죠? 4분의 1. 얘 몇인가요? 4. 얘는 K. 그럼 K 값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K 값이 좀 커요. 지저분하게 큽니다. 엄청 숫자가 큰 게 아니고 분수꼴로 커요. 분수꼴로. 됐습니까? 또 질문? 없어요? 넘어가 볼까? 자, 106, 107 질문. 725번. 725번 가보자. 좋은 문제입니다. 자, 거기 밑줄 치세요. x세제곱의 개수가 1.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가 잘 나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문제 유형으로 심화 유형이 많이 나와요. 특히 뭐 정석뿐만이 아니라 실력 정석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굉장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고요. 자,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P1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나눠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 P3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마이너스 1에 있는 것들 있죠.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P1 플러스 1은 0, 얘는 P3 플러스 1은 0, 얘는 P4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괄호에 있는 값들은 실은 우리 함수 형태로 봤을 때 f의 x에서 이 x는 뭘 의미하냐면 변수를 의미해요. 변수. 그러니까 값이 우리가 넣어주는, 우리가 대입해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 변수입니다. x는.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y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미지수라고 그래서 안 해요.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괄호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왜? 이 값들은 우리가 집어 넣어줄 거거든. 대입을 할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잘 봐봐. 규칙적인 게 있지. 어떤 거? 플러스 1이 지금 규칙적이야. 그쵸?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이 식을 p x 플러스 1이라고 써줬을 때, 그죠? x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변수기 때문에 대입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치? 플러스 1은 항상 고정이잖아.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가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중밖에 안 돼. 난이도가. 왜? 뒤에 있는 게 바뀌지를 않으니까. 근데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아니지. 분수꼴. 아니, 형태만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보면 아까는 1로 동일했지만 지금은 어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같네? 얘와 얘도 같죠? 얘와 얘도 같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어. px 플러스 x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같아지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야. 뒤에 있는 값을.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가 쉬운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꼴로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먼저 이항하고 나서 걔의 규칙을 찾아주셔야 돼요. 얘가 동일한 숫자인지 또는 얘가 규칙적으로 바뀌는지 뭐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바뀌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풀이는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잘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풀이하는 건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p의 x 플러스 1인데요. 또 한 가지 더. x에다가 몇을 대입했어? 1을 대입했는데 뭐가 나왔니? 0이 됐습니다. 얘는 뭐야?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다. 얘가 뭐인 거야? 무슨 정리? 인수 정리인 거죠? 그럼 뭘 인수로 가져야 돼? 그렇지. x-1을 인수로 가져야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 몇이 나온 거야 얘는? 3을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온 거야? 0. 그러면은 또 얘도 마찬가지 인수 정리해서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x-3을 인수로 가져야죠. 그럼 얘는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4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선생님 여기다 공간을 좀 띄워놨죠? 왜냐면 문제 아까 우리 뭐에다 밑줄 쳤어? x세제곱의 개수에다가 밑줄을 쳤죠? 그게 몇이라고? 1이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안 나올 때도 있습니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조건 하나 더 줍니다.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1이라고 써주신 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문제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지긴 하는데 뭘 구하래? P2를 구하래. 그럼 x에다 몇을 대입하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P2 플러스 1은 2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2가 되겠네요. 우변은. 따라서 1을 빼주니까 몇이 돼야 돼? 1이 되겠죠? 다음 또 질문. 질문 737번 737 해봅시다. 자, 737은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 그럼 인수분해 해주셔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허근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실근은 1일 거니까. 자, 그랬을 때 fn은 1 플러스 오메가의 2n제곱분의 오메가의 n제곱의 값을 구해라고 했는데 밑에서 f1부터 f18까지를 다 더하래. 그치? 그럼 18개를 다 찾는다? 아니, 규칙을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규칙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좀 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뭐 그렇게 상은 아닌데 이게 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규칙을 찾을 때 보통 여러분들 몇 개씩 찾아요? 조금 많이 찾는 친구들은 3개, 조금 더 많이 찾으면 4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적게 찾는 친구들은 2개까지 찾고, 예를 들어서 F1을 찾았는데 F1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이야. F2가 마이너스 1이야. 같은 값이 나왔네? 이래버리고 그냥 마이너스 1이 18개니까 마이너스 18하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규칙을 찾을 때는 안전하게 찾는 방법은 3개고요. 좀 잔인한 문제들, 진짜 3개까지 그러니까 4개까지 찾았는데도 규칙이 안 보이는, 규칙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찾으려면 5개에서 6개까지는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3개, 4개까지만 찾으면, 5개까지만 찾으면 보여요. 해봅시다. 첫 번째, F1 찾아볼게요. F1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죠? 그치? 자, 얘 허근이 오메가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뭐와 같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 이항한 거 마이너스 오메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답은 마이너스 1. 그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n이 2일 때니까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을 구하래요. 오메가의 4제곱은 뭐와 같지? 오메가죠? 왜냐면 x세제곱은 1의 근이 오메가니까 결국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돼야 돼요. 똑같은 근이니까.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는 뭐와 같아? 얘를 이항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분모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찾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F3. F3은 1 플러스 오메가의 6제곱분의 오메가의 세제곱을 구하래. 오메가의 6제곱은 몇이야? 1. 오메가 세제곱은 1. 따라서 얘는 뭐야? 2분의 1이죠. 달라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자. F4. 규칙 나올 때까지 찾아야 돼. F4는 1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분의 오메가의 4제곱 이렇게 됐어. 자,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와 같죠? 오메가의 8제곱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죠? 분모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여기 이게 실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F5. 자, F5도 하나만 더 찾으면 이제 끝납니다. 1 플러스 오메가의 10제곱분의 오메가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랑 같죠. 그치? 그러니까 1 플러스 오메가야 분모는. 얘는 오메가 제곱이죠.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 또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더해야 돼? n이 18일 때까지 더해야 되겠죠? 근데 규칙을 봤더니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같아지겠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 더하면 몇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근데 걔가 3개씩 반복되지. 언제까지? 18까지. 그러니까 얘가 몇 번 나와야 돼? 6번 나오면 되겠죠. 다음 108, 109페이지 가보자. 자, 질문. (108, 109) 풀만한가요? 745. 745. 자, 거기 밑줄 쳐볼게요. 공통인 해. 그러니까 4개의 지금 방정식이 존재하는데요. 공통인 해가 있다. 그러면 거기 밑줄 쳐봐 또. x-y는 마이너스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마이너스 11이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4개의 방정식 중에서 a, b, 미지수가 없는 2개의 식이 존재하죠. 그럼 얘네들의 해도 뭐하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겠지? 그죠? 그럼 얘 풀어주면 x와 y 값 구해줄 수 있습니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식과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a와 b가 있는 미지수에다 대입하면 a 값, b 값 구해줄 수 있나요? 됐죠? 풀어봐. 괜찮아? 풀어봐도 돼요. 만약 혹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왜냐면 계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연수 AB. AB는 자연수여야 합니다. 왜? 얘는 2차식이죠? 그럼 A값 또는 B값이 2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하나랑 아마 유리수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여야 한다. 2개 중에서. 자, 또 질문. 없습니까? 넘어가 보자. 자, 110, 111 질문. 751번. 보자. 어디까지 했어? 풀이를? 가희야? 풀이를 어디까지 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어떻게 했어?
그 뭐야 풀이할 때. 아, x, y로 묶는 거 두 번째 식에서 맞아요. x, y로 묶어야 됩니다. x, y로 묶으면 x 플러스 y는 3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 식에서 x 플러스 y랑 x, y가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2차 연립 2차 방식 선생님 설명하면서 세 번째에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1차식과 2차식, 두 번째는 2차식과 2차식, 세 번째는 x 더하기 y 꼴과 x, y 꼴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x 더하기 y, 아이고 아파라, 꼭 다시겠다. x 더하기 y를 x, y를 위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u 플러스 v는 11, 얘는 u 곱하기 v는 몇?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조금 쉽게 풀이하는 방법. 더했을 때 11이 나오고 곱했을 때 30이 나오는 거 있습니까? 있죠. 몇? 5하고 6 또는 6하고 5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u는 5, 그 다음에 v는 6 또는 u는 6, v는 5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뭐 하면 돼? 대입해서 또 같이 하면 돼. 하나만 더 해볼까? 얘만? 다 해? 다 하자. u는 x 더하기 y는 5, x, y는 6. 그러면은 더해서 5가 나오고 곱해서 6이 나오는 숫자 뭐 있습니까? 2, 3 또는 3, 2. 그래서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x가 2일 때 y는 3 또는 x는 3일 때 y는 2 하나 이렇게. 그 다음 얘 지금 한 거야. 5, 6일 때 맞죠? 그 다음에 6, 5일 때 x 플러스 y가 6일 때 x, y는 몇? 5가 나오는, 더해서 6이 나오고 곱해서 5가 나오는 숫자 있습니까? 있죠. 5하고 1. 따라서 x는 5일 때 y는 1 또는 x는 1일 때 y는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기 뭐야 이게 아마 해설 보면은 막 이상하게 써놨어요. 갑자기 u하고 v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구할 때는 얘를 정리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일관성이 없어요. 해답지는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너무 믿을 필요는 없다. 다음 또 질문. 질문 110, 111 없어요? 758번 자, 758번. 자, 지금 넓이가 2000제곱미터래요. 넓이가 2000제곱미터. 그리고 또 알려준 게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 거기 밑줄 쳐야 되겠죠? 대각선의 길이가 10 루트 41 그랬네. 넓이가 2000이고요. 대각선의 길이 줬습니다. 끝났죠?
얘가 10루트 41. 자, 거기 또 밑줄 쳐봐.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뭐 A, B 뭐 어떻게 잡든 상관은 없는데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A라고 해봅시다. A를 구하자. 세로는 그럼 B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넓이 첫 번째 공식 어떻게 구하면 돼, 유한아? AB는 2000이다. 그죠? 그 다음 대각선의 공식 어떻게 구해야 돼? 두 번째 유한아 10루트 41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제곱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루트 41의 제곱 그럼 몇이야? 4100 10제곱은 100이고 루트 41 제곱하면 41이잖아. 그럼 4100 그죠?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변형하면 어떻게 돼? 요한아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근데 AB가 2000 곱하면 마이너스 4000 우변을 이항하면 8100 맞아? 뭐가? A 플러스 B 제곱이 8100 8100은 90의 제곱 그죠? 그럼 A 플러스 B는 몇이야? 90인가요? 됐습니까? 또 나왔네. 이거는 조금 숫자가 커가지고 헷갈릴 수는 있는데 더해서 90 나오고 곱해서 2000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50과 40 그치? 그럼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에 뭐라고 써있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뭐하다? 길다.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 저는 못 찾겠는데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때도 얘기했죠.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뭐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아시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정수, 특히 이런 활용 문제는 이렇게 정수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또 질문. 질문. 없으면 내가 해? 알았어. 내가 할게. 761번. 761번은 수인아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죠. 그 구하면은 뭐가 공통으로 보여? 그쵸. A가 나오죠? A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A를 빼야 됩니다. 왜? A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A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위에 보이는 유형 형태 있죠? 정수 조건일 때의 부정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 구하게 되면 뭐 하면? 거기다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죠. 해봅시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자,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그러면 2차 방식이 나왔으니까 뭐 하자? 근과 괴사의 관계를 이용해보자. 자,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a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는 몇이야? a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보이잖아? 근데 a는 정보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a는 뭐냐면
나올 수 있는 상수 A 값을 구해라는 거지 A의 정보를 알려준 건 아니야. 그러니까 A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면 쌤이 항상 정보가 없으면 뭐 해라? 없애버려야 한다. 곱해서 0을 곱하든 또는 나누든 해가지고 뭐를 해야 돼? 얘를 없애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식이 몇 개야? 두 개잖아? 두 개 다 A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럼 A를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소거하면 되겠죠. 그치? A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를 소거하려면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도 되는데요. 조금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한 번 더 쓰기 싫어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또 밑줄 쳐보세요. 두 군이 모두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풀이를 지금부터 하게 될 정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부정방정식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방금 전에 밑줄 쳤던 것처럼 정수라는 얘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수라는 얘기가 없으면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얘를 이제 정수, 부정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 왜? 정수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찾았으니까. 자, 알파하고 알파를 묶어요. 그러면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베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앞에 이 개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뒤에 같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했을 때 우변에 있는 식과 얘를 이항한 몇이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좌변에서. 근데 얘는 몇이야? 플러스 1이죠? 몇을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이 공통이니까 뭐 하면 돼? 묶어주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베타 마이너스 1 묶어주시고요.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2항. 이렇게. 그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가 있어? 1, 2. 두 번째 뭐? 2, 1. 세 번째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거?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정방정식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방정식 이랬으면 이렇게밖에 안 나왔을 거야. 딱 하나만. 근데 얘일지 몰라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베타는 몇이야? 2. 알파는 3, 베타는 3. 알파는 그럼 당연히 2겠죠? 그 다음에 베타는 0,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했을 때 A 값을 찾아주면 돼. A 값 어떻게 구하니? 여기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더했을 때 같아지죠? 두 개씩. 그럼 A는 두 개 나오고 있네요. 그죠? A 값 찾아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값 찾아보세요. 마지막 문제.
수인이는 저기 뭐냐 C단계 출력 고치기 다 풀었어? 여기까지? 3, 4차 방식까지 다 풀었어? 응, 다 했어? 내가 100점 맞을 수 있겠어? 맞을 수 있어. 별로 어렵지 않아. 어려워봤자 이거 실력 굳히기 정도야. 아닌가? 그래? 오늘 거기를 공부를 해야 되겠네. 실력 굳히기. 100점 맞으면 무조건 1등이야. 모의고사 6월달 거 풀었어? 아직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시작을 안 했구나. 모의고사에도 나올 것 같은데 왠지 4점짜리 킬러. 왜냐면 1학년들이 보잖아. 그런데 이제 막 수원수투 배우고 있던 애들도 근데 걔네들은 좀 오래돼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보자. 자, 마지막 764번 마무리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음의 정수 x, y. x와 y는 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의 정수라는 건 결국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겠죠? 그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유한아? 실근. 서로 다른 실근 아니고 그냥 실근. 더 기다려줘? 잘 모르겠어? 은채야, 실근은 뭐라고 써야 돼? 실근.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렇지.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같아도 돼야한데? 그렇지. 크다는 서로 다른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짝수죠? x의 개수가 그러면 짝수 판별식. 그죠? 자, 승현아, 짝수 판별식 어떻게 되니? 그렇지. b'의 제곱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얘죠?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게 정리하면 쭉쭉쭉쭉 하면 해보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 없어질 거고요. 소거되죠? 남는 건 2y 플러스 4 이항하면 마이너스 4. 따라서 y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 지금 밑줄 쳤잖아. 뭐라고? y가 뭐라고? 음의 정수라고요. 따라서 y가 될 수 있는 값은 음의 정수니까 뭐? 그렇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죠? 자,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1이면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네요. 남는 건 얘네. 따라서 x제곱은 몇이야? 2지. 근데 x가 음의 정수가 돼? 절대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잖아. 무리수잖아. 안 돼요. 얘 탈락. 두 번째. y는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네. 그죠? 자, 마이너스 2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 이렇게. 실은 문제가 조금 간단해졌죠?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실수를 이용한 부정방정식 기억납니까? 이거? 자, xy가 실수라고 한다면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 y는 이렇게 풀었었죠.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라면 끝. 선생님 정수인데요? 정수도 실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x가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고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